자, 달생일 필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국어예요, 국어. 오늘 2단원 이야기를 간추려요 계속 진행을 할 건데요. 3, 4차 시가 진행이 될 거고 교과서는 좀 긴 것 같아요. 62쪽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몇 쪽까지 있냐면 선생님이 교과서를 봤더니 71쪽까지 꽤 길죠. 이야기가 길 것 같아요. 이야기의 구조를 생각하며 요약하는 방법 알기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너구리가 뛰고 있어요. 이야기가 좀 길지만 즐겁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오프닝에서 나왔던 그 미스터 염라 나왔던 그건가 봐. 이야기 속 사건의 흐름을 생각하며 저승에 있는 곳간을 읽어봅시다. 구름. 저승에 있는 곳간. 옛날 전라남도 영암 땅에서 있었던 일이다. 영암 원님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다. 염라대왕님, 소인은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벌써 데려오셨습니까?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주십시오. 원님은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수명을 적어놓은 책을 들여다보고는 아직 원님이 나이가 젊어서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다. 내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사라져라.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자에게 돌려보냈다. 이승으로 나가려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 너 때문에 헛걸음을 했으니 수고비를 내놓아라. 어떡하지요? 저는 지금 빌턴터리인데. 그러면 저승에 있는 내 곳간에서라도 내놓아라. 사람은 누구나 저승에 곳간이 하나씩 있다. 그렇지만 이승에서 부자라고 해서 그 곳간이 꽉 차 있지는 않다. 마찬가지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저승 곳간까지 텅 빈 것도 아니었다. 그 곳간은 이 세상에서 좋은 일을 한 만큼 재물이 쌓이게끔 되어 있었다. 약간 여기가 미스터 염라 그리고 원림이고 여기가 뭐 비서 정도 느낌이죠. 원님은 그렇게 하기로 자기 곳간으로 갔다. 그런데 그곳에는 특별한 재물이랄 것 없었다. 고작 볏짚 한 단뿐만 있을 뿐이다. 여기 이게 그림인가 보지? 이 사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라고는 없는 모양이네. 옆에 서 있던 저승사자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어찌에 제 곳간에는 볏짚 한 단밖에 없습니까? 너는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지 않느냐? 원님은 순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다. 생각해보니 자신은 남에게 좋은 일 한 번 변변히 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 몹시 가난한 안악이 아기를 낳을 때 짚이 없어서 쩔쩔 매는 것을 보고 볏짚 한 단을 구해다 준 게 전부였다. 저승 곳간에 볏짚이나마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남에게 덕을 베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돈을 주는 것이 다 남에게 덕을 베푸는 일이니라. 원님은 자기 곳간이 비어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되었다. 어쩐다. 뭔가 되게 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지? 그때였다. 저승사자가 핀잔하듯 말했다. 내 고을에 사는 주막집 딸은 곳간을 그득하게 채웠는데 고을 원님이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꼴이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는 쌀이 수백 석이나 있으니 일단 거기서 쌀을 구워 계산하고 이승에 나가서 갚도록 해라. 저승사자가 원님에게 제안했다. 결국 원님은 덕진의 곳간에서 쌀 300석을 구워 샘을 치를 수 있었다. 원님은 저승사자를 쫓아 얼마쯤 갔다. 드디어 이승문이 열렸다. 이게 아까 그 이승문이었나 보다. 저승사자는 그 열문을 열며 이 컴컴한 데로만 들어가면 이승의 의승으로 나갈 수 있다. 속히 나가거라 하면서 원님을 문 밖으로 밀쳤다. 원님이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보니 그곳은 바로 이승이었고 자신도 이승 사람이 되어 있었다. 원님은 즉시 나졸들을 시켜 덕진이라는 아가씨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얼마 뒤 덕진이라는 아가씨가 어머니와 주막을 차려 살고 있으며 인정이 많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한다는 것을 알았다. 사실을 확인하고 싶은 원님은 허름한 선비 모습으로 변장하고 밤에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덕진은 따뜻하게 원님을 맞이했다. 술을 달라는 원님에게 덕진은 술상을 정성스럽게 차려서 가지고 왔다. 한 잔에 2푼씩 6푼만 주십시오. 술값이 무척 싼 편이로군. 무슨 까닭이라도 있소? 다른 집에서 2푼을 받으면 저희 집은 1푼을 받고 다른 집에서 서푼을 받으면 저희 집에선 2푼을 받아왔습니다. 원님은 며칠 뒤에 다시 적진의 주막을 찾았다.
원님은 머뭇거리면서 말했다. 저 돈 10량만 빌려줄 수 있소? 그렇게 하지요. 덕진은 선뜻 10량을 내주었다. 아니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안 갚으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걱정 마시고 형편이 어렵거든 가져다 쓰시고 돈이 생기거든 갚으십시오. 덕진은 웃으며 대답했다. 원님은 10량을 가지고 나오면서 생각했다. 이런 곳이 만인에게 적선하는 곳이로구나. 이런 식으로 덕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돈 수천 량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 덕진의 저승곳간에는 곡식이 가득 차 있을 수밖에. 원님은 크게 감명받아 며칠 뒤 달구지에 쌀 300석을 싣고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다. 주모가 호들갑스럽게 원님을 맞이했다. 주모 딸을 좀 불러주게. 아니 소인의 딸은 무슨 일로? 목소리를 더 이상 할 게 없어. 해코지 하려는 게 아니니 염려 말게. 잠시 뒤 덕진은 마당에 나와 원님 앞에 다소곳이 섰다. 너에게 빚진 쌀 300석을 갚으러 왔느니라. 그러자 덕진은 어리둥절하며 원님을 찾아보았다. 여튼 받아두어라. 먼 훗날 너도 알게 될 것이니라. 덕진이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원님은 강제로 쌀을 떠맡겼다. 원님이 가고 난 다음에도 덕진은 영문을 몰라 그 자리에 멍하게 서 있었다. 덕진은 어머니와 함께 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했다. 이거 무슨 목소리를 하지?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나. 남자 아니야? 무슨 까닭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네가 주인이니 뜻대로 해라. 그날 밤 덕진은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며 고민하다가 결론을 내렸다. 어차피 내 쌀이 아니니 좋은 일에 쓰도록 하자. 그리하여 덕진은 쌀을 팔아서 마을 앞에 가로지르는 강가에 다리를 놓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곳에 다리가 없어서 불편을 겪던 참이었다. 이렇게 돌다리를 놓자 사람들은 그 다리를 덕진다리라고 했다. 그랬군.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승에 있는 곳간을 읽고 질문을 만들어 친구들에게 묻고 답해봅시다 라고 했는데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질문을 대답하는 게 아니고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 사건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일어난 사실에 대한 질문이니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이승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고, 또 예를 들어서 덕진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접하였나요?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덕진은 받은 돈을 어떻게 사용하였나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책을 보고 글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면 돼요. 추론하는 내용입니다. 추론하는 내용은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님은 왜 허름한 선비 모습을 변장하고 덕진의 주막에 찾아갔을까요? 여기 보세요. 사실 질문은 사건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같이 사실을 묻는 질문이고, 추론 질문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뭐뭐한 까닭은 무엇이었을까요? 와 같이 이미 아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을 짐작하는 질문이고, 평가 질문은 만약 자신이라면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는 질문인데, 원님은 왜 허름한 선비의 모습으로 덕진의 주막을 찾아갔을까요? 라고 돼 있고, 왜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덕진은 왜 사람들에게 잘 베풀면서 살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원님은 왜 덕진의 모습을 보고 감명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 자신이 덕진이라면 이렇게 물어본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번엔 누구라고 물어볼까? 만약 자신이 원님이라면 덕진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선생님이라면
뭐 또 어떤 질문을 할 거냐면 만약 자신이 염라 대왕이라면 원님을 이승으로 돌려보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선생님 또 만약 자신이 저승사자라면 돈이 없는 원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난 이승으로 안 보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을 알아야 되겠지. 사실 질문, 추론 질문, 평가 질문을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승에 있는 곳간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서 이야기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라고 했어. 근데 일반적으로 이야기의 과정을 네 파트로 나눈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많이 나눈단 말이야. 이거 알고 있어요? 발단, 전개, 뭐 절정, 결말, 약간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럼 느낌이 오지, 그치? 결말이면 사건이 해결되는 거고, 절정은 진짜 갈등이 최고조로 이루는 거고, 발단은 약간 그 사건의 소개 느낌이고, 그리고 전개는 뭐 사건을 풀어가는 과정이죠. 옛날 영암 원님이 죽어서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 앞으로 끌려갔는데 뭐 더 살게 해달라고 해서 돌려보냈어.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했어. 여기서 한번 끊고, 여러분들마다 좀 다르게 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승에 있을 때 덕이 베푼 일이 없어서 볏집이 없었어. 그래서 뭐 걱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쌀을 구워서 계산하고 이승 앞에서 나아가라고 했어. 이렇게 해서 선생님 여기서 또 하나 끊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으로 돌아온 거지. 이승으로 돌아와서 덕진을 만났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감명 받았고 쌀을 돌려주었어.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해결된 거지.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발단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전개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절정이라고 쓰고, 마지막 이 파트에 결말이라고, 결할 아니고 결말이라고 선생님은 이렇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방법으로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어디인가?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은 그 고을 원님이 죽어서 저승사자를 만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영암 원님이 죽어서 저승에 있는 염라대왕을 대웅 아니고요, 만나는 부분. 미스터 염라지, 그지? 그리고 사건이 발생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고 선생님이 생각했냐면, 이게 아까 선생님이 여기 정리했던 부분에서 보면은 이거 너무 두껍다. 자기가 볏집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남에게 베푼 일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선생님은 뭐라고 할 거냐면, 원님이 여기 왜 이래 이거? 원님이 자신의 저승 곳간을 확인하고 좌절하는 부분, 이렇게 쓸 거고, 긴장감이 가장 높아지는 부분은 약간 그거잖아. 허름한 차림으로 덕진을 만나러 가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허름한 차림으로 덕진을 만나러 가는 장면. 어느 부분에서 사건이 해결되나요? 해서 덕진이 받은 돈으로 다리를 만드는 부분이죠. 그렇죠? 덕진이 원님에게 받은 돈으로 동네 마을 다리라고 할까? 마을 다리를 짓는 부분.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야기의 구조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발단, 전개, 절정, 결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야기의 사건이 시작되는 부분, 사건이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 갈등이 커지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부분, 사건이 해결하는 부분, 이렇게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꼭.
표를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부분으로 나누고 아까 나눴죠. 이 글은 이야기 구조가 어떤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건 딱히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 우리 앞에서 여기서 얘기한 부분이 여기 아래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얘가 발단, 얘가 전개, 얘가 절정, 얘가 결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봐. 사건 중심 내용을 어떻게 요약하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발단 부분의 내용을 요약한 것을 보고 요약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보면 이제 이야기의 구조와 사건의 중심 정리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을 삭제를 하고 사건의 원인을 찾아보았다라고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삭제한 내용을 남겨두면 안 되지. 삭제한 내용을 지우고 원인을 이제 확인해서 관련 있는 사건을 묶은 거야. 그래서 저승에 간 원님은 염라대왕에게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사에게 돌려보냈고 저승사자는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2번 부분을, 전개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볼 건데, 원님은 이승에 있을 때 남에게 덕을 베푼 일이 없어서 원님 곳간에는 고작 볏짚 한 단만 있었다. 원님은 자기 곳간이 비어서 이승으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니 걱정이 되었고, 저승사자는 원님에게 덕진이라는 아가씨의 곳간에서 쌀을 구워서 계산하고 이승 앞에 나아가라고 제안했다라고 했는데, 이거잖아. 베푼 일이 없어. 이딴 말은 없어도 된다고. 이렇게 원님이 이승에 있을 때 베푼 일이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곳간에 볏짚이 없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걱정되었으면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곳간에 볏짚이 없었기 때문에 덕진이란 아가씨에게 구워서 계산하고 이승으로 갔다. 이 얘기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쓸 거냐면 저승 곳간에 볏짚이 없었던 원님은 저승사자의 말대로, 저승사자 그렇게 하라고 말했잖아. 덕진이라는 또 그것도 이상하다. 덕진이 곳간에서 쌀을 빌려 이승으로 돌아가게 됨. 이 정도만 만들어도 그죠?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절정 부분을 직접 요약해 보라고 했는데, 절정 부분을 요약을 하면 앞에 걸 봐야 되잖아. 귀찮아라. 절정은 여긴데, 덕진을 찾아갔는데 술값을 싸게 받고 돈도 빌려준다. 그래서 도와주고 나눠줬을 거라고 생각해서 300석을 주었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덕진이 괜찮은 애야. 그래서 300석을 갚았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일단 2승으로 돌아왔으니까, 2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을 만나 감명을 받고, 그지? 여기까지는 그죠? 그래서 감명받고 쌀 300석을 갚음. 그냥 이렇게만 쓰면 끝이야, 그치? 이게 요약만 하는 거니까 얘가 싸게 받았고 어쨌고 이런 말은 안 써도 돼. 그리고 결말 부분 한번 써보면, 결말 부분은 어떤 거였어? 결말은 얘를 그냥, 얘는 더 이상 요약할 수가 없는데, 그냥 최대한 짧게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해볼까? 덕진은 원님에게 받은 쌀로 마을 앞에 다리를 놓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최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연결해 친구들 앞에서 발표를 해봅시다 했는데, 선생님 발표해 볼게요. 얘들아, 내가 발표해 볼게. 저승에 간 원님은 염라대왕에게 이승에서 좀 더 살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염라대왕은 원님을 저승에게 돌려보내 저승사자에는 원님을 수고비를 내놓으라고 했어. 저승곳간에 볏짚이 없었던 원님은 저승사자의 말대로 덕진의 곳간에서 쌀을 빌려서 이승으로 돌아가게 되었지. 이승으로 돌아온 원님은 덕진을 만나서 감명을 받았고 쌀 300석을 갚았단다. 덕진은
원님에게 받은 쌀로 마을 앞에서 다리를 놓았지. 이런 이야기야. 저승의 곡간을 읽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느낀 점 여러분 어떤 느낀 점이 있어요? 나 선생님은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 그죠? 이승에서 착하게 살아야 뭐 저승에서 보답을 받는다. 뭐 꼭 저승이 있던 없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 살아갈 때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죠, 그죠? 7번입니다. 마지막인 것 같아. 어메.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보기에서 골라 써봅시다. 원인, 결과, 삭제, 이야기 구조예요. 무엇을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라고 했는데 이야기 구조죠. 이야기 구조. 그래서 이야기 구조를 생각하며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무엇인지 찾는다. 이야기의 흐름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어떻게 해? 중요하지 내용 삭제하겠죠. 삭제하거나 간단히 쓰겠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과 결과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원인과 결과라고 한번 써보죠.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찾는다. 자, 마지막은 여러 사건이 관련이 있을 때는 관련 있는 사건을 하나로 묶는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 저승곡간인가요? 제목이?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저승에 있는 곡간이라는 책을 읽어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보통 네 단계로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요약해야 된다 그랬어요? 뭐 발단, 전개, 절정, 결말 네 가지 방법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고 네 가지 파트로 그리고 또 요약하는 방법에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삭제하고 이야기 구조를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했고 그리고 원인과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보냐면 우주 호텔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인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